포스코에너지가 부생가스 발전에 세금을 부과한 포항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논란입니다. 포항시 의회는 지역 환경을 저해하는 사업에 과세는 정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항과 경주도 내일부터 2주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8명까지 가능하며 예방 백신 접종자는 사적 모임 인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에너지가 포항시를 상대로 낸 세금 27억 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포항시 의회에서 알려져 논란입니다. 시의회는 지역 환경을 저해하는 사업에 부과한 정당한 세금에 포스코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제철소에는 고로 폐가스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부생가스 복합발전소가 10여 개 있습니다. 제철소 고로에서 철광석과 코크스를 녹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에는 다량의 중금속과 일산화탄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해성 측면에서 보면 마치 친환경처럼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가스는 굉장히 유해성이 높은 가스들을 쓰고 있는 거고.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는 이 부생가스를 사용해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세금 27억 원을 냈는데 지난해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포항시에 제기했습니다. 김상민 포항시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이 세금은 지자체가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과한 것으로 부생가스 발전 사업자가 내야 할 정당한 세금이라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화석 연료에 기반한 부생가스 발전소로 인한 환경 비용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합리적 목적의 과세 부과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자로서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딴지를 거는 행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업이 환경 오염 유발 원인자이지만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시민 건강을 위해 납부한 환경관리 비용을 되돌려 받아내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기업 시민의 철학이 아니라 기업 자본의 논리에만 충실하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이용해 발전하는 자는 지역 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 조항에 따라 부생가스도 화석연료를 사용해 나온 가스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정부도 부생가스는 생물이 아닌 화석연료에 기원한 비재생 폐기물로 보고 지난 2019년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지 않은 바 있습니다. 반면 포스코에너지는 부생가스 발전은 제철소 폐가스를 원료로 쓰는 것이지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며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국민기업이 심각한 환경 문제를 도외시하고 지자체를 상대로 수십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과 경주 등 경북시 지역도 내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8명으로 늘어납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 모임 행사 시 인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집회나 공연 등 다중이 밀집한 경우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종교시설은 모임, 식사, 숙박이 금지됩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언제든지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휴가철 방역수칙 준수가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7월부터 전국 해수욕장이 개장함에 따라 코로나19를 예방하는 해수욕장 방역 대책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이용객과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했습니다. 우선 해수욕장 방문 전에는 포털 네이버나 정부가 운영하는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혼잡도 신호등을 미리 확인하여 상대적으로 한적한 해수욕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에 체온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체온 스티커나 대면 체온 측정을 통해 이용객 발열 확인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구 시민의 사랑을 받으며 향토 백화점의 명맥을 유지해온 대구 백화점 본점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경영 악화를 견디지 못해 77년 만에 문을 닫은 건데요. 대백 본점은 건물 임대와 매각 등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백화점 본점이 영업하는 마지막 날.
매장 곳곳에서 펼쳐진 고별 행사에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자, 남아있는 거 마지막으로 싸게 드립니다. 자, 오세요. 자, 이런 것도 지금 12만 원짜리인데 3만 원 드리고요. 매장 물품을 정리하고 짐을 싸는 직원들은 마음이 착잡합니다. 길게는 10년, 20년 이상 근무하며 미운정, 고운정이든 백화점을 떠나려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일단 없어진다는 자체가 일단 많이 서운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요. 조금 그렇네요, 마음이. 휴대전화, 인터넷이 없던 시절 대구 백화점 남문과 시계탑 등은 만남의 장소로 대구의 상징이었습니다. 지역의 마지막 남은 향토 백화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시민들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하고 커피도 마시고 마이에 왔는데 옛날에 여기 중앙동 최고 그기잖아. 대구 백화점 가면은. 근데 없어진다 하니까 그래 많이 아쉬워요. 1944년 1월 대구 상회로 창업해 부침을 겪은 대구 백화점 본점은 결국 77년 역사를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로 동성로 상권이 직격탄을 맞고 유통시장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겁니다. 이 점포에 대해서는 임대업이라든지 매각 등 기타 여러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동성로 상권이 계속적으로 더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맞추어서 대구 백화점은 본점 활용 방안을 찾는 한편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프라자점 강화 등 수익성 개선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울릉군도 지역 화폐인 울릉사랑 상품권을 7월에 출시하기로 하고 지역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발행 규모는 10억 원으로 종이류와 모바일 두 종류이며 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하고 1인당 연간 100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농수협과 새마을금고 등 울릉 지역 10군데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사행성 업소나 유흥업소를 제외한 등록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10대 청소년들은 학업과 진로 등의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10대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성장통을 겪었습니다. 조선 후기 류이목 선생이 10대 때 쓴 일기 하와일록을 보면 당시 10대의 고민과 사회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전합니다. 1800년 전후 안동 하회마을에서 살았던 류이목 선생이 10대 때 쓴 일기 하와일록입니다. 선생이 12살부터 18살까지 나이와 날짜에 따라 그날의 공부와 생활 등을 기록했습니다. 15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집안의 기대 속에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등 공부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생은 돌림병 유행과 치료, 관원상제와 족보 편찬 등 당시 지역 사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과거 시험 공부를 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 시대의 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집안 대소사라든지 지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공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두루두루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인의 몰락과 서울청의 부상, 서학의 침투 등 사상적인 혼란을 겪고 있음을 일기에 낱낱이 적었습니다. 당시 남인의 영수였던 번암 최재공 선생의 죽음에 대해 영남의 운수가 다했다며 크게 상심한 대목도 읽을 수 있습니다. 류이목 선생이 살았던 10대 시기는 1795년부터 1805년까지로 이때는 정조 말과 순조 초기입니다. 이때 국내외적으로 정치적인 변혁은 아주 컸던 시기입니다. 외국의 문명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던 시기이고 국내적으로는 남인의 어떤 몰락 그리고 계층 간의 이동 이런 걸로 인해서 국내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그런 시기입니다. 현재 어른이 쓴 옛 일기류는 상당히 남아있지만 당시 청소년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일기류는 거의 없습니다. 류이목 선생은 18살에 혼인을 하는 등 지금의 풍습과는 많이 다르지만 하와일록을 통해 조선시대의 10대 청소년들도 현대의 중고등학생처럼 공부와 진로를 많이 고민했고 성장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100세 이상 인구는 685명으로 전체 인구의 0.03%를 차지했고 인구 대비 100세 이상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릉군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노인 정책 반영을 위해
100세 이상 도민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0세 이상 인구수는 10년 전보다 45% 늘었고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은 0.01% 증가했습니다. 10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릉군으로 14명의 0.58%를 차지했고 영양, 문경, 봉화군이 모두 0.2%를 넘겼으며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최고령자는 봉화군에 사는 111살 주민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올 연말까지 추가 연장합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서학과 안강 등 농기계 임대사업소 4곳에서 임대 이용률이 22% 증가했습니다. 또 이 기간 지역 농업인들은 12,800여 대의 농기계를 임대했고 1억 9천여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지역보다는 선선했습니다.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25.1도에 머물렀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고 습도도 높아서 조금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지역보다 조금 선선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낮 기온도 조금 더 오를 텐데요. 다만 강한 볕에 의해서 오존 농도는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오늘 밤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도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시면 내일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5도, 포항이 26도, 영덕 27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낮 기온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1도 분포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5도, 독도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 한반도에도 장마 전선의 영향이 미치겠습니다. 금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맛비가 시작될 텐데요. 우리 지역은 주말 동안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미리 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